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9월 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모든 일면 톱 기사는 태풍 소식입니다. 제주도에서, 자, 조선일보 보시면은 제주도에서 부산, 울산, 경남까지 흰남노, 태풍 이름이 흰남노죠.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입니다. 흰남노 때문에 초비상 상태에 돌입을 했다. 자, 어제부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지하 벙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가위기관리센터죠. 태풍 대비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를 하고, 자, 공직자들은 선조치 후 보고해달라. 즉각적인 피해 복구책과 더불어 인명 피해를 최소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번 집중호우 때 좀 논란이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도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비상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고비인데, 자, 이 상황에서 또 이 태풍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노삼초사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이 상황이지만, 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렸다기보다 사법 리스크에 몰린 두 명의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죠. 이재명과 이준석. 그건 이 태풍과 상관이 없다는 듯이 별도로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특히 이준석은 대구에서 마치 또 정치 게임을 하듯 하는 그런 그 퍼포먼스를 또 벌였습니다. 중앙일보도 일면 톱은 태풍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대비 강화 선조치 후보고 했는데 그 사이드 기사를 보시면은 이재명이 소환 통보를 받았죠.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내일 출석해서 검찰에 진술을 해야 되는데, 오늘 위원총회를 열어서 출석을 할지 말지를 논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소환이 되니까 갑자기 김건희 여사를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하겠다. 이재명 소환에. 그래서 민주당 맞불 카드. 자, 이 기사가 사이드 톱에 있고, 일면 톱 기사는 물론 이 태풍 기사죠. 자, 사이드 톱에, 이 내용이 있는데, 자, 이겁니다.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건데, 이재명, 김건희 의혹 특검으로 털자. 그러면 내 의혹도 특검 가능하다. 이렇게 일종의 맞불을 놨는데, 김건희 여사, 그 약한 고리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 공격보다 이 김건희 여사 공격에 더 많은 이 시간을 할애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의혹 가지고 특검하자. 그러면 나도 내 의혹도 특검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금까지 특검법은 그 전에 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를 했죠. 김용민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을 이미 발의를 했는데, 이재명은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는 이재명이 직접 비공개 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강한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자, 이것이 중앙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최고위원들을 향해서 비공개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제는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제기되는 의혹이 많은 것 같아. 이재명을 둘러싼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제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죠. 10개가 넘는데. 어쨌든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특검으로 털어야 한다. 자, 그렇게 하면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나와 관련된 의혹, 이재명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받아들이면은 이재명 특검법도 같이 하겠다. 이거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이 김건희 그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우선순위도 정했다는 겁니다. 김용민이 발의한 특검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지인 동반 해외 순방,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뇌물선 후원금, 이 5가지인데, 이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하면 다 걸러졌던 것이나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죠. 이재명은 지금 대장동, 뭐 수천억 원 왔다 갔다 하는 복현동, 변호사비 대납 의혹,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같이 맞불을 놓는 거죠. 자,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를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무위로 거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토당토하는 특검법에 사인을 할 수가 없죠. 자,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이것을 다시 뒤집으려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을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이 115석, 3분의 1은 100석이죠. 3분의 2는 200석이 넘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115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시 뒤집지 못합니다. 결국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민주당이 왜 김건희 특검법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일단 본인에 대한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물타기를 하면서 이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 중앙일보도 이렇게 분석합니다. 실제로 특검을 도입하기보다는 추진 과정에서 검경에 대한 비판 여론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를 무대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자, 정치 수사 프레임을 막 씌우는 거죠. 정치 수사 프레임, 지금 검찰과 경찰의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다, 탄압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면서 정치 검찰 못 믿겠어, 특검해 이렇게 하면서 근데 특검을 하되 김건희와 같이 해 그러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해서 김건희 특검 안 되니까 자기 특검도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교묘한 덫을 설치해 놓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검하자. 그리고 또 한겨레 신문 보시면은 김건희 또 약한 고리를 계속 걸고 있죠. 검찰 포토라인 서야 된다. 그래서 맞불을 놓는 민주당, 맞불을 놓는데 계속 김건희 이렇게 김건희 리스크 프레임을 계속 설치를 하면서 이재명이 그 사이에서 빠져나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검찰 포트라인에 서야 할 사람은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 수사를 막 촉구를 하고 민주당 대변인들이 대선 후보 시절에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부인을 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해명도 허위사실 공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재명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죠. 뭐 대장동, 백현동 관련인데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과 다른 수사입니다. 이것은 선거법이죠. 9월 9일이 공소시효이기 때문에 지금 소환을 하는 겁니다. 선거 과정에서 뭐 대장동, 백현동과 관련해서 거짓 사실을 이야기를 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소환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또 맞불을 놓는다고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민주당은 긴급위원총회를 엽니다. 오후 2시에 여는데 거기서 이재명이 검찰에 출석할지 안 할지 이것을 논의를 하고 또 이재명의 검찰 출석 통보는 윤석열 정권의 전면전 선포다. 자, 이렇게 아마 결의를 할 지금 비상위원총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정치 탄압 보복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 똘똘 뭉치는 이 사진은 뭐냐면은 또 서초동에 또 이재명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딸, 개혁의 딸을 중심으로 마치 이 조국 사태 때 조국 수호를 외쳤던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라고 있었죠. 그쪽 그때 그 사람들이 다시 나서서 이재명 수호를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서울지검 서문 앞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이재명은 죄가 없다. 야당 탄압 중단하라. 자, 손팻말을 들고 또 검찰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조국은 여당이었는데 집권당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집권 권력을 탄압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뭐 야당 탄압이라고 프레임을 붙인다면은 대책기구 만들어서 당 차원 강경 대응하겠다 경고를 했고 DJ 납치 사건 연상될 보복이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
박정희 시대 때 있었던 정치 보복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위원총회 결과를 본 뒤에 이재명의 그 검찰 출석 최종 판단할 듯하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차라리 출석하는 게 유리하다. 지지층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 규탄의 건 이것을 안건으로 긴급 요청을 엽니다. 규탄대회죠. 거의 규탄대회처럼 여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개인 이재명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출석을 하는데 왜 이 의원총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다시피 이재명이 검찰에 기소가 돼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은 대선 때 그 국고로부터 보존받았던 비용 434억 원 다 토해내야 됩니다. 민주당이 토해내야 됩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만 나와도. 그러면 민주당이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가 지금 3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 434억 원을 토해내려면은 당이 파산해야죠. 그러니 민주당으로서는 절체절명입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은 이재명은 5년 동안 피선거권, 선거권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직 이것은 국회법에 의해서 또 당대표직은 정당법에 의해서 이것이 다 박탈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나서서 무슨 결의문도 하고 이렇게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처음에 이 태풍 소식 전해드렸는데 대구 경북에서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 일면 톱 보시면은 대구 경북에도 300mm 물폭탄, 기록적 강풍 핥힌다. 자, 그래서 지금 초비상 상태에 대구 경북도 들어갔죠. 어제부터 대구 경북이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껏 경험 못한 태풍 강도가 대구 경북에도 밀어닥치는데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제 대구에서 또 정치 게임을 벌인 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 본인의 지지자인지 행인인지 어쨌든 모아놓고 기자회견을라고 했는데 기자회견이라기보다 어떤 본인의 한풀이장 이 말 저 말 막 쏟아냈는데 자, 그 중에서 정말 이 위험스러운 거의 막장 같은 그런 말들도 쏟아졌습니다.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출범 초기에 민주당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두 달 만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탄핵 이야기를 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걸 너무 빠른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준석 입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영남일보 사면 보시면은 이준석 지금 여당이 박근혜 탄핵 때보다 더 위험하다. 대구가 죽비를 들어달라.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당이 박근혜 때보다 더 위험하다. 국민의힘이. 자, 죽비를 들어달라. 자, 이 보수심장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가령 이 박근혜 정부 시절 조홍천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었죠. 지금 민주당 의원 조홍천 공직기강 비서관이 대구 출신인데 그때 이준석 이야기입니다. 조홍천 공직기강 비서관은 파문을 당했는데 조홍천은 휘슬블로우 내부 고발자였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절대자는 절대 불행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절대자 그때 법원에 제출한 거기서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로 비유를 했죠. 이때 절대자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 말을 들었으면은 절대 불행해지지 않았을 거다. 불행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당시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자, 일문일답에서 어떤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후회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사태를 그러니까 윤심이 작용을 했다고 전제를 했을 때 그렇게 물어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윤통 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 후회할지 안 할지 예단하고 싶지 않다. 모든 것은 부메랑이다. 다 돌아갈 것이다. 자, 그리고 윤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윤통. 윤석열 대통령을 줄여서 윤통 했는데 보통 좀 상대 진영에서 반대파에서 대통령을 줄여서 이야기할 때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통 이렇게 이야기하고 문재인 때 보수 진영에서 문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노무현 노통. 자, 그런데 지금 본인이 여전히 여당 대표라고 주장하는 자가 대통령을 윤통 그러면서 후회할지 안 할지 예단하고 싶지 않다. 모든 것은 부메랑이다. 자,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자, 한겨레 신문이 진보 좌파 성향이죠. 이 부분에 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수 텃밭에서 정부 여당 심판을 호소했다. 보수 텃밭에서 정부 여당 심판 호소. 이 민주당 대표가 하는 짓이죠. 정부 여당을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호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사 첫 줄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내용인데 이준석은 4일 보수의 심장으로 꼽히는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향해 모든 것은 부메랑이라고 경고했다. 다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탄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구 시민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정치인들은 오늘도 초선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전위대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초선들, 지난번에 이 중진 의원들이 비대위 전환을 반대를 했죠. 반대하는 중진 의원들이 비판하는 성명에 동참한 초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구 초선이 7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겨냥을 하고 지금 대구 경북 정치권을 뭉뚱거려서 폄훼를 하고 비아냥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죽비를 들어달라. 그러면 이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 지금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인데 그 사람들을 뽑은 사람들은 대구 경북 시민 도민들이죠. 자, 그러면 시민 도민들에게 훈계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을 뽑았느냐? 자, 이런 내용이 있고 또 한겨레 신문은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 기사 안에 향후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한 큰 그림과도 연결됐다는 풀이가 나온다. 이준석이 어제 대구에서 기자회견한 것. 이 내용을 제가 소개를 들었죠. 뭐냐면 한겨레 신문이 9월 1일자에 TK 적자 띄운 이준석, 후일 도모 전략 행보 이런 기사. 또 이준석 갑자기 TK 손자 행보, 민심 흔들어 차기 총선 노린다. 그래서 이준석이 마치 대구 경북을 장악을 해서 거기서 정치를 할 것처럼 이렇게 한겨레가 썼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TK 적자, 자기가 TK의 적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겨레에서 띄워주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출마를 해서 3번이나 노원병에서 떨어지고 했는데 갑자기 대구에 머물면서 칠곡이 본가고 달성이 외가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호소를 하고 있죠. 나는 TK 적자 호소인. 이준석이 그때 윤핵관 호소인 이야기했죠. 본인이 TK 적자라고 호소인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 TK 행보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이준석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가 중요하죠. 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유승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이준석은 유승민의 거의 아바타입니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헌 당규 개정안을 의결을 하고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를 합니다. 8일 날 정식 출범을 하는데 지금 새 비대위원장은 주호영 재선출로 가닥이 잡혀오고 있습니다. 대안이 마땅치 않다.
다시 주호영으로 가는데 공교롭게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을 해서 직무를 정지시켰죠. 그런데 다시 또 비대위원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주호영도 TK죠. TK입니다. TK의 최다선 5선 의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의 TK 전략과도 맞물려 있는 건지 공교로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면 오늘 새 비대위원장이 발표가 됐는데 이 수정된 당헌에 따라서 재임명하면 문제가 없을 거다. 비대위 출범해도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의 그 주호영 의원 외에 또 김태호 의원도 또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고 홍문종 의원 이름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마 주호영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 비대위를 출범해도 또다시 이준석이 덫을 쳐놨습니다. 가처분 신청 2개나 더 해놨죠. 가처분 신청이 또 다른 암초가 될 수 있는 오늘 어떤 절차를 밟아도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14일 날 이 가처분 심리가 열리는데 이준석이 또 신청한 거기서 만약에 또 같은 재판부입니다. 저번에 그 재판부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던 그래서 다시 또 같은 가처분 신청을 또 이준석 손을 돌려주면 또다시 혼돈에 빠지는 자, 이 모든 중심에 이준석이 있는데 지금 뭐 책임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태의 책임은 이준석 본인에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호가호위하면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죠. 자, 오늘은 또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정치권 관전 포인트.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이재명 소환 전날 이원석 청문회.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또 이재명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테고 심지어 민주당 법사위원 그 인사청문을 하는 법사위원 중에는 피의자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같은 인물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인사청문회가 정치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